그동안 저는 주로 주봉과 일봉 그리고 30분봉에 대한 강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차트는 다름 아닌 월봉입니다. 중장기 투자이든 스윙 매매 투자이든 심지어 단기 트레이딩에 있어서도 월봉을 먼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월봉에 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월봉부터 시작해서 주봉, 일봉, 분봉까지 다 검토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주가가 어느 상태에 있으며 진입을 하더라도 나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월봉입니다. 일단 제가 월봉에서 사용하는 보조지표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얀 선이 21선입니다. 녹색 선이 61선입니다. 빨간 선이 볼벤 상단선입니다. 수치는 50과 1입니다. 검은 선은 일목균형표 기준선입니다. 수치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따로 설정된 보조지표들은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주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U자형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월봉에서는 다른 보조지표들을 사용하지 않고 캔들의 흐름만 보아도 주가의 변동 추이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바닥권에 있던 주가가 상승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캔들의 움직임만 보아도 상승 추세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앞쪽 원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1선과) 볼벤 상단선 그리고 기준선 위로 캔들이 안착한 것이 보입니다. 이평선들이 밀집된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차트에 설정된 모든 선들 위에 캔들이 안착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월봉상에서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뒤에 원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1선과 기준선 그리고 61선 위로 캔들이 안착한 지점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하지만 볼벤 상단선은 저 위쪽에 있습니다. 볼벤 상단선을 돌파하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차트에 설정된 모든 선들을 돌파해야 확실한 타점이 됩니다. 하지만 볼벤 상단선을 돌파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밑에 설정된 보조지표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제 밑에 보조지표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SI는 수치가 14가 아니라 20으로 바꾸었습니다. MACD도 9, 52, 26으로 수치를 바꾸었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기존의 12, 5, 5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추가된 DMI 지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변동을 예측하는 보조지표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과연 지금 주가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트레이더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는 이동평균선일 것입니다. 중장기 투자자들은 61선, 121선, 241선을 많이 봅니다. 수익 매매 투자자들은 21선, 11선을 많이 봅니다. 단기 매매 투자자들은 5일선, 3일선을 많이 봅니다. 또한 이러한 이평선들 여러 개를 같이 사용해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주가 변동을 수치화한 보조 지표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일봉에서 쓰고 있는 RSI, MACD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보조 지표들도 사실은 이동평균선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DMI 보조 지표에 대해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DMI는 상승 강도와 하락 강도를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가 움직임을 전일의 주가 움직임과 비교해서 강세와 약세의 강도를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는 월봉이라 월봉에 설정된 DMI는 지난달에 비교해 이번 달의 강세, 약세의 강도를 보여줍니다. 그냥 일봉이라고 가정하고 DMI 지표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하루의 주가 변동 안에도 강세일 때가 있고 약세일 때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전날과 비교해서 강세 구간이 더 많이 나왔는지 약세 구간이 더 많이 나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든 지표입니다. DMI의 계산 방식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지표를 활용할 줄만 알면 됩니다. 상승 추세라면 오늘의 고가가 어제의 고가보다 높아야만 하고 하락 추세라면 오늘의 저가가 어제의 저가보다 낮아야 한다는 가정에 기초를 둡니다. 빨간 선, 즉 플러스 DI는 주가의 상승 강도를 나타내며 검은 선, 즉 마이너스 DI는 주가의 하락 강도를 나타냅니다. 빨간 선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상승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검은 선이 하락 추세라면 하락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두 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좋습니다. 상승 강도도 강해지고 하락 강도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DMI를 이용한 매매 기법은 간단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가 교차할 때 매수 타점이 됩니다. 즉 상승 강도가 세워지고 하락 강도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의 이격도 또한 추세를 가늠해보는 좋은 근거가 됩니다. 즉 골든크로스 이후 두 선의 이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상승 강도가 강해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에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ADX란 선입니다. 이 선도 추세를 가늠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해지면 안 되기에 일단 빼버렸습니다.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DMI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자리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캔들이 이평선들 위로 안착한 자리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후 DMI 상황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플러스 DMI와 마이너스 DMI가 혼재되어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무시하면 됩니다. 상승 강도와 하락 강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골든 크로스는 앞에서 일어났지만 두 손의 이격이 급격하게 벌어진 자리입니다. 즉 상승 강도가 더 강해지고 하락 강도도 더 강해진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캔들이 이평선 위로 안착한 자리보다 한 타임 더 빠르게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월봉상에서 타점을 잡을 때 DMI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제 DMI에서 타점으로 잡은 자리들에서 다른 보조 지표들의 상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리에서 다른 지표들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RSI가 중심선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RSI는 무조건 중심선을 돌파해야 상승 추세가 보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추세선도 상방으로 진행 중입니다. MACD도 괌에도 구간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보조 지표들에서도 상승 추세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후 상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DMI에서 두 손의 이격이 좁아들기 시작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이때가 매도 타점이 됩니다. 여기입니다. 매도 타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도 타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RSI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빨간색 봉우리가 보입니다. 과매수 구간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RSI에서 빨간색 봉우리를 보고 매도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자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빨간원 안에서 DMI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손의 이격이 크게 벌어지면서 상승 강도가 더욱 강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다른 보조 지표들의 상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RSI에서 막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MACD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골든 크로스는 앞에서 일어났고 괌에도 구간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상승 추세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월봉상에서 타점을 잡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DMI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의 이격이 확연하게 벌어지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다. 둘째, 이때 다른 보조 지표들의 상황도 살펴본다. 셋째, 가격 차트에서는 캔들들이 이평선 위로 안착을 했는지 확인한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고 타점을 잡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놓고 주봉, 일봉, 분봉상에서 좋은 자리가 나왔는지 확인한 후 세밀하게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중장기 포지션, 스윙 매매 포지션, 단기 매매 포지션에서 모두 좋은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앞에 두 개의 조건은 필요 조건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조건은 충분 조건입니다. 즉, 세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차트로 가서 월봉상에서 타점을 잡는 연습을 더 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월봉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상장 초기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DMI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지만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리는 타점이 될 수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이격이 벌어지는 것은 골든크로스가 아니라 데드크로스 이후 이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빨간원 부분에서 다른 모든 상황들도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 캔들에서 하락 추세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RSI에서도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도 하락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골든크로스 이후 확실하게 이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캔들에서도 상승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SI에서 중심선을 돌파하기 진적입니다. MACD에서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에서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 상승 중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이후 가격 캔들이 21선을 돌파하고 기준선을 돌파하고 61선을 돌파를 합니다. 추세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추세를 가늠하는 데 밑에 모든 보조 지표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DMI의 도움 없이도 보조 지표 3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추세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월봉의 DMI 지표를 첨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월봉의 캔들 하나는 30일간의 주가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종목마다 상황마다 다르지만 보통 캔들 하나가 10% 정도의 주가 변동폭을 보입니다. 캔들 하나만 먹어도 10%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캔들 2개를 먹으면 20%를 먹는 것입니다. 타점을 잘 못 잡으면 반대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타점을 잡을 때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월봉에서 타점을 잘 잡으면 2-3개월 안에 30%, 40%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 DMI를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다 실험을 해보았지만 그 중에 이게 제일 확률이 좋아 가져온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DMI를 먼저 보시고 타점을 잡은 후에 다른 보조 지표들로 확인 사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매도 타점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DMI에서 두 선의 이격이 급격하게 좁아지고 있습니다. 상승 강도가 약해지고 하락 강도는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다른 보조 지표에서도 상승세가 꺾인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RSI에서 추세선이 꺾였습니다. MACD에서 추세선이 상승 추세였다가 수평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주황색 과매수 구간이 바로 앞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쌍봉을 찍고 내려오는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서들이 매도 타점을 잡아내는 근거가 됩니다. 틀림없는 매도 타점입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재빠르게 주봉, 일봉, 분봉상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상승분을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매수 타점을 잡기 전에 매수 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DMI에서 골든 크로스가 앞쪽에서 일어났고 두 선의 이격이 급격하게 벌어진 자리입니다. 다른 보조 지표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RSI에서 중심선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추세선이 상승 중입니다. MACD에서도 과매도 구간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추세선도 상승 중입니다. 스토캐스틱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추세선이 상방으로 살짝 꺾였습니다. 가격 캔들에서는 21선을 터치하고 21선을 따라서 상승 중입니다. 좋은 매수 타점입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격 캔들에서 빨간 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일부러 빨간색이 아닌 주황색으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빨간색은 다른 용도로 쓰기에 주황색으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여하튼 주황색 선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선은 볼린저 밴드 상한선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특성에 대해 잘 아실 것입니다. 가격 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 부딪히면 하락세로 전환이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월봉상에서도 캔들이 이 주황색 선에 부딪히면 곧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는 것을 인식해 두시길 바랍니다. 물론 엄청난 상승 추세에서는 이 주황색 선을 뚫고 쭉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본 알테오젠 차트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은 이 선에 캔들이 닿으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들입니다. 월봉을 보실 때 항시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DMI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든 크로스는 앞에서 일어났고 여기서부터 DMI에서 이격이 크게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보조 지표들에서도 모두 상황이 좋습니다. 가격 캔들에서도 좋은 상승 추세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나왔습니다. 일단 주황색 선, 즉 볼벤 상단을 뚫고 캔들이 올라간 것이 보입니다. DMI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DMI에서는 두 선의 이격이 벌어지며 상승 강도가 강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보조 지표들에서도 모두 상승 추세가 가파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캔들에서는 음봉이 떴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가격 캔들에서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것이 보입니다. 상승세가 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이전 양봉에 비해 분명히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추세를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힘이 딸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DMI에서 두 선의 이격이 최대한 벌어진 상태이고 이제 두 선의 이격이 급격하게 꺾이기 바로 전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DMI 빨간 선이 살짝 아래로 꺾인 것이 보입니다. RSI에서도 추세선이 살짝 아래로 꺾인 것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RSI에서 과매수 구간을 나타내주는 빨간색 봉우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혹은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주황색 봉우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표시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보조지표를 하나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CCI입니다. 주황색 봉우리가 보입니다. 과매수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추세선도 하방으로 꺾인 것이 보입니다. 각 지표마다 매도 타이밍을 나타내주는 표시가 있습니다. CCI에서는 여기가 매도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주황색 봉우리에서 추세선이 꺾이면 매도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RSI가 이 역할을 해주는데 상승폭이 크지 않아 빨간색 봉우리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각 보조지표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보조지표를 혼합해서 쓰는 것입니다. 월봉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CCI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DMI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든 크로스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두 선의 이격이 좁아졌다가 다시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상승 강도가 2배로 강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제 DMI에서 또 하나의 타점을 잡아내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리도 타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DMI의 두 선이 이격이 좁아졌다가 이격이 급격하게 벌어지는 시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매도 타이밍인 것은 확실합니다. DMI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껏 벌어졌던 두 선의 이격이 좁아들고 있습니다. RSI에서 추세선이 꺾였습니다. MACD에서도 추세선이 살짝 꺾였습니다. 스토캐스틱에서 주황색 봉우리가 보이고 추세선도 살짝 꺾였습니다. CCI에서 주황색 봉우리가 등장을 했고 추세선이 꺾였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61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6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것이 보이시나요? 61선뿐만 아닙니다. 21선도 우상향 중이며 기준선도 살짝 꺾였다가 우상향 중입니다. 주황색 볼벤 상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추세입니다. 가격 캔들에서 음봉이 하나가 등장했지만 이전 음봉을 잡아먹은 큰오빠 양봉이 바로 나옵니다. 밑에 보조지표에서도 모두 추세선이 다시 상방으로 꺾인 것이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좋을 때, 이평선들이 모두 살아있을 때, 보조지표들에서 추세선들이 다시 상방으로 꺾였다면 매도를 했더라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보통 트레이더들이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중간에 잠깐 조정을 보이더라도 추세 자체가 꺾이질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추세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이 캔들이 큰오빠 캔들이기도 합니다. 보통 고수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은 무엇보다도 추세를 먹을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월봉에 대한 강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추세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저지발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전고 돌파 자리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제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제 매도 타이밍이 확실합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DMI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선의 이격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보입니다. 다른 보조지표에서도 추세선이 모두 하방으로 꺾인 것이 보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DMI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두 선의 이격이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보조지표들에서 추세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네.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추세입니다. 타점만 잘 잡았다면 2배, 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RSI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빨간색 봉우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에서는 주황색 봉우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CCI에서도 주황색 봉우리가 3개가 보입니다. 쓰리봉입니다. 쌍봉보다 더 위험한 것이 쓰리봉이라고 했습니다. 슬슬 매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쌍봉을 찍고 내려와서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오빠 캔들도 보입니다. DMI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RSI에서 중심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MACD에서 추세선이 하락세를 멈추고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CCI에서도 하늘색 웅덩이를 만들고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추세를 이어가다가 저항에서 밀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조 지표들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MACD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스토캐스틱에서 주황색 봉우리가 등장했고 추세선도 꺾였습니다. DMI에서 두 선의 이격이 한껏 벌어져 있지만 곧 이격이 확 줄어들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CCI에서도 주황색 봉우리가 두 개나 보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가격 캔들입니다. 고점에서 발생한 긴 윗꼬리 음봉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수 타점이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일단 가격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이전 음봉을 잡아먹은 큰 오빠 캔들이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21선, 기준선, 볼벤 상단선을 한 방에 뚫어주며 지금 전고 라인에 딱 걸려 있습니다. 보조 지표들에서도 모두 추세선이 상방으로 꺾인 것이 보입니다. 특히 DMI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며 이격이 한껏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차트에서 저점이 높아진 것도 보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돌파 신호입니다. 저점을 높이며 전고점까지 캔들이 근접해 있다면 돌파 신호라고 있습니다. 집문서 딱 문서.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추세를 먹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RSI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지만 빨간 봉우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DMI에서도 상승 추세가 꺾였습니다. CCI에서는 아주 큰 주황색 봉우리가 형성이 되었고 추세선은 이미 하방으로 꺾였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긴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중간에 살짝 반등을 했지만 이 시기에 DMI는 혼조세를 보입니다. 이런 구간은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DMI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DMI에서 골든 크로스가 등장했습니다. 빨간 선이 바닥에 있다가 급격하게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다른 보조 지표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RSI 좋고요. MACD에서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고 있고요. 스토캐스틱에서 하늘색 웅덩이를 만들고 과매도 구간을 벗어났고요. CCI에서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보조 지표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4대1로 매수 의견이 우세합니다. 가격 캔들을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큰오빠 캔들이 이미 떴습니다. 최근 발생한 양봉도 이전 하락세에 등장한 음봉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잡아먹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번 달까지의 상황입니다. 상승 과정에도 아주 중요한 타점이 하나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한 지점이 전고 돌파에 성공한 자리입니다. 전고 돌파에 성공하고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서 날아간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신고가 영역의 매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월봉상 아주 중요한 맥점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봉, 일봉, 분봉을 보기 전에 월봉을 먼저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큰 범위에서 지금 주가가 어떤 상황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월봉에서 주가의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큰 시세를 먹을 수 있다. DMI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거나 이격이 좁아졌다가 이격이 갑자기 벌어지는 시점이 결정적인 타점이 된다. 다른 보조지표들도 점검을 해보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봉에서처럼 가격 캔들들이 맥점에 위치해 있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 한다. 큰 시세를 먹을 줄 아는 고수가 되어야 한다. 거기 위해서는 월봉을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월봉에서 타점이 나오면 주봉, 일봉, 분봉상에서 미세한 매수 타점을 잡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월봉을 분석하는 것을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월봉상에서 타점이 나왔을 때 주봉, 일봉, 분봉상에서 정밀하게 타점을 잡는 방법도 병행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날이 덥네요. 무더운 여름밤 차트 공부 삼매경에 빠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